처음에는 쇼핑몰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키워드랑 단어, 그 다음에 검색 로직이나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하는 힘을 많이 쏟았어요. 진짜 미미하더라고요. 미미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나연님의 수익 공개 영상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데이터들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검색 유입이 높더라고요. 다른 채널 수익 공개 영상을 보다 보니까 검색 유입보다 추천 영상이나 이런 게 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키워드나 메타데이터를 타겟으로 하는 SEO 방식은 유튜브에 적합하지 않다. 네이버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유튜브에도 사용을 했던 거죠. 구글에도. 근데 그 방식이 계속 실패했어요. 아, 이게 최적화가 잘못됐나? 계속 수정을 했죠. 계속 수정을 하고 하다가 유튜브는 그 방식이 아니구나. 로직이 추구하는 바가 뭔가, 이미 이 사람이 유명해서 막 빵빵 터지는 거 말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 골라서 새로 꽂아준다. 그것이 유튜브가 추구하는 방정식이 아닌가. 그런 저평가가 되기 위한 의도적 저평가 상태를 만드는 거죠. 내 영상을. 노출수가 적어야 되고, 첫 번째, 노출수가 이미 충분할 정도로 많다면 컨텐츠의 노출량을 더 늘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랬을 때 검색 기반의 SEO가 도움이 되냐? 내 컨텐츠를 보는 사람 대비 노출량이라는 걸로 따졌을 때 SEO가 많이 되면, 그러니까 나는 최적화를 해서 노출량이 매우 우수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클릭해서 유입되는 비율이 매우 적어요. 그러면 이 영상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죠.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노출을 올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도록 하는 거는 전적으로 사람의 영역, 유저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검색어들을 막 넣어서 최적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파고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영상은 충분히 노출되고 있는데도 클릭이 안 일어나는 영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노출과 클릭과의 관계에서 그냥 추정이죠. 검색어 최적화를 하지 말아야겠다. 검색어 최적화를 하면 노출이 충분해지기 때문에 알파고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 그게 저의 첫 번째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클릭베이트를 하지 마세요라는 그 공식 가이드에 그런 게 있어요. 썸네일로 사람이 클릭이 많이 되면, 클릭 많이 되는데 이탈률이 높아지면 그게 고품질 컨텐츠로 인지가 안 되니까. 저평가라는 게 뭔가요? 내가 어떤 상품의 껍데기를 까봤을 때 포장지가 진짜 무슨 까만 비닐봉지야. 까봤더니 나온 선물이 아이폰인 거예요. 의도적 저평가 상대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쓰레기 같은 썸네일을 올려보자. 자극적이고 속보이고 봇밥 같아 보이는. 근데 이 영상을 딱 들어와 보면, 그러니까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어차피 내가 시간을 그냥 소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들어오잖아요. 유입되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여기까지 낮춰놨기 때문에 영상을 봤을 때 상대적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유저의 측면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저평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클릭베이트의 완전 반대, 언클릭베이트를 만들자. 클릭베이트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유입되자마자 떨어진다 그랬죠. 명제가 참인 경우에 그거의 대우 명제도 참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클릭을 하기 싫은 썸네일을 클릭을 하고 들어온 사람은,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치를 낮춰놓으면 그럼 시청 지속 시간이 올라가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아주 유치한 언클릭베이트들, 딱 보기만 해도 클릭하기 싫은 사기꾼 같은 제목, 돈 버는 방법 신사임당, 1000만원 버는 법, 이런 거.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 시청 지속 시간이 그 전에 SEO를 통해서 노출수를 늘리고 클릭베이트에 가까운 썸네일을 사용했을 때, 그때 시청 지속 시간은 20%대였습니다. 18%에서 20%대였어요. 언클릭베이트를 사용했을 때는 시청 지속 시간이 기본 50%, 높게는 70% 가까이 나오게 됐죠. 노출수가 적은데 클릭수도 적고 시청 지속 시간 길고. 그러면 알파고가 이 영상을 고평가 상태로 판단을 할까요? 저평가 상태로 판단을 할까요? 세 번째, 저의 업로드 시간은 새벽 2시 이후입니다. 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예요. 5시, 편집이 늦어지면. 처음에는 유튜브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어 퇴근 시간 6시부터 저녁 10시 시간을 맞춰서 업로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를 가르쳐주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대로 시간대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는 너무 많은 채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올리면 순간적으로 피크 값이 달라요. 완전 그 시간대는 신규 영상들이 압도적인 컨텐츠력과 팬층을 가진 사람들이 업로드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비등비등한 컨텐츠를 만든다 그래도 사람들이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도 볼 게 너무 많아. 하루 종일 보다 진짜 더 이상 볼 게 없는 시간. 새벽 4시. 리젠이 거의 없을 때 그때 올려서 묻혀야겠다. 알파고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하는 거예요. 제 거를 구독하고 알람을 해놓지 않으면 그 시간은 들어오질 못해요. 진짜 제 팬이 아니면. 그래서 그 시간대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제가 웬만한 질문은 답글을 다 달고 예약으로 올리지도 않아요. 그 시간대에 진짜 공을 쏟는 거죠. 제 영상을 제일 먼저 일바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 유저한테 할 수 있는 모든 예의를 차려서 하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트죠, 하트.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답변 이런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시청 지속 시간이 빵 터지는 시간에 올렸을 때 보는 시청 지속 시간이랑 확연하게 달라요. 올리자마자는 거의 시청 지속 시간이 올리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출근 시간이 되기 전까지 시청 지속 시간이 거의 80%에서 90%에 다다릅니다. 출근 시간이 되기 시작하면 알파고가 그때부터 일을 하는 것들이 먹히기 시작하죠. 빵빵빵빵. 반대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빵 터졌다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거품이 꺼지는 형태가 아니라 착실하게 쌓여가는 모양의 차트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제 영상은 2가지 타이밍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강의나 이런 거 보면 초반 10초에 모든 게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1000명일 때 시청 지속 시간이 예를 들면 뭐 평균 50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쏟는 시간은 앞에 10초에다 모든 걸 쏟는 게 아니라 48초부터 모든 걸 쏟아야 된다는 거죠. 로켓이 올라가다가 이 연료가 다 떨어졌을 때 팡 쏘는 것처럼 처음에 기본 연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다 쏟아버리면 나중에 중력에 이길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 로켓이. 로켓처럼 첫 번째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언클릭베이트를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시청 지속을 50초를 해줬어. 48초에 저의 최고의 컨텐츠, 이 영상에서 내가 가장 힘을 줘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그때부터 터뜨립니다. 그러면 시청 지속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그냥 자기 영상에 때려 넣는 분들이 있어서 48초에 예시로 내가 50초까지 사람들이 보고 이탈을 한다 그러면 48초에 제 개왕권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왕권 지속 시간 동안 추가로 연장이 돼요. 그래서 50%가 넘어가게 되죠. 시청 지속 시간 퍼센테이지가. 제가 이거를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던 이유는 이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아무 노하우가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이건 그냥 뇌피셜이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강사들이 말하는 방식이랑 반대기 때문에 또다시 왈가왈부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최적화나 SEO나 뭐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구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영상을 만들었다가 망하셔도 제 잘못은 아닙니다. 자, 쇼핑몰 영상도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거예요. 하기 싫은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버전, 신사임당 버전에다가 쓰고 있는 제 전략을 모두 다 가감 없이 말씀드렸습니다.